자, 27번 볼게요. 오호. 얘가 지금 fx가 이렇게 구간별로 분기되어 있는 함수잖아요. 이런 함수를 볼 때는 항상 기계적으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연속성. 0에서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이죠. 그죠? 예. 그러면 뭘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x는 a에서의 연속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a가 0이냐 0이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a가 0이라면 이 함수가 뭐가 되는 거냐면 fx의 제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연속인 함수 두 개를 곱해서 연속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이 써줄게요. 유사한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첫 번째, a가 0이라면 fx의 제곱 2 x는 0에서 연속이 되는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0이 답이 되는 거죠. 합구하는 거니까 사실 의미는 없지만, 맞잖아.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분류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a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fx 곱하기 fx-a가 x는 a에서 연속임을 확인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문제가 왜 다르냐면 a에서 연속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a가 지금 0이 아니잖아. 그러면 a의 위치에서 얘는 무조건 연속 함수죠. 왜냐면 0에서만 불연속이니까 0이 아니지만 다 연속 함수잖아요. 근데 얘는 a에서 불연속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연속인 이유는 뭐겠어요? 좌우 극한이 달라서 곱의 연속성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에서. 그래서 얘는 제가 얘기했던 곱의 연속성 문제에 해당하거든요. 자, 일단 위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저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아까 좌우칸 확인하셨으면 알겠지만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라면 제곱하면서 연속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좌우칸 둘 다 제곱해봐야 2하고 36이잖아요. 같을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미 극한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함수값 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는 함수하고 볼 필요가 없죠. 곱의 연속성을 해석할 거니까. 제가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의 위치에서 연속 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뭐라고요?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 위치에서 연속 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그러면 FA가 0이면 되는 거죠. 다시요.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의 위치에서 연속 함수의 함수값은 0이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FA가 0이면 되는 거잖아? 맞아, 맞아. 맞죠? 네. FA가 0이면 되는 건데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A 더하기 1이 0인 순간 있는 거고, 이러면 A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A 더하기 6이 0인 순간 있는 거예요. 그럼 A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은 얼마다? 17이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돼요? 이해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곱의 연속성 문제가 이렇게 문제 일부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케이스 분류를 하다 보니까 한 번은 불연속 함수의 제곱을 풀면 되는 거고, 또 한 번은 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의 곱의 연속을 판정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곱의 연속성이 나왔다. 이걸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셔야지. 알겠죠? 네.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거 몰라도 함정만 알면 무조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더 빨리 하라고 알려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곱의 연속성 까먹으면 문제 못 푸나요? 그럴 리가요. 근데 문제의 복잡도가 점점 증가할 거잖아. 복잡도가 점점 증가하면 이거 하나라도 꿀을 빠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단 말이야. 항상 얘기하지만 어려운 문제에서 니네가 무너지는 이유는 계속 복잡도를 올리다 보면 중간에 정신이 나가요. 뇌의 스위치가 딱 꺼져. 아씨 너무 힘든데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거 하나라도 머리를 좀 덜 쓰고 지나갔다라고 하면 약간 두뇌에 여유가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제 소위 실수를 한다고 표현하잖아.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두뇌의 용량이 딸려서 실수하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용량을 키우거나. 근데 이건 존나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가급적이면 대뇌의 자원을 적게 사용하거나. 그럼 여유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게 웃긴 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다 이런 원리 끝에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좋은 휴대폰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반도체를 이렇게 비싼 걸 써요. 그럼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발열도 컨트롤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는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반도체는 그대로 쓰던 거 쓰는데 소프트웨어 설계를 최적화를 해서 같은 일을 하는데 더 적은 자원을 소모하게 설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어떤 사람은 훨씬 더 큰 소스 코드를 작성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다르다고 표현하거든요. 훨씬 간단하게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머리를 개발하는데 가장 수학이 적절한 과목이거든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알고리즘 잘 짠다. 이런 얘기고요. 229번. 영서도 혹시 추가 질문 있으면 해요. 네. 진도가 너무 바쁜 반이어가지고 학생들이 늦어도 내가 기다려줄 수가 없어. 일단 녹화를 눌러놓고 시작할 거니까. 알겠죠?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역함수를 갖는다. 아하. 연속이고 역함수를 갖는데요. 그죠? 예. 연속이고 역함수를 갖는다는 말은 함수가 단조함수라는 뜻이에요. 단조함수 무슨 말인지 아시죠? 1대1 함수. 단조함수라고 부르는 이유 딱 한 가지, 함수가 단조롭다고요. 역함수를 갖는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안녕? 들어갈래? 재밌게 놀다 오셨나? 일로 여기 비었네. 역함수를 갖는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거나 이래요. 맞잖아. 이런 함수들 단조 증가한다고 하죠. 혹은 이렇거나 이래요. 이런 걸 단조 감소한다고 표현하죠. 어차피 수학에서 배울 거니까. 알겠죠? 네. 이런 건 이제 함수가 한번 증가하기 시작하면 계속 증가하고 한 번 감소하기 시작하면 계속 감소하니까 함수의 어떤 변화율 자체가 단조롭다. 그래서 얘를 단조함수라고 부릅니다. 진짜 그 단조롭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단조롭지 않은 함수는 어떤 함수냐라고 하면 이런 함수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1대1이 아니잖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전부 다 단조함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하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발그림 그릴게요. 안 되지? 이러면 되겠다.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맞잖아. 이거 지금 1대1 대응입니다. 여기도 한 점밖에 안 만나죠. 계속 한 점이죠. 여기도 한 점밖에 안 만나요. 역함수가 존재하겠지. 근데 여기는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 증가하고 있고 여기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단조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뭘 담보해야지? 연속성을 담보해야지만 역함수를 간다는 말을 증가 혹은 감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좀 어려운 소재이긴 해요. 제가 알려줘도 또 뒤통수 맞을 거야. 통수 맞을 거야. 이거 생각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뭐 계속 보다 보면 실수 안 하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이게 지금 메인 토픽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눈으로 보시고 나오면 제가 또 얘기해 드릴 거니까 막 기록해서 외우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외우는 거는 문제풀이에 활용되지 못합니다. 외워진 게 활용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워진 건 내가 외울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이미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 문제풀이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연속함수 역함수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계속 커진 함수인가? 계속 작아진 함수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연속함수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 첫 번째로 뭘 했냐면 만약에 얘가 계속해서 커지는 함수라면 1의 좌측에서는 직선이거든요.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 양수겠죠. 맞잖아. 커진 함수라고 내가 그냥 간주한 거야. 그럼 선생님 얘는요? 어떻게 커져요? 라고 하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1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1이 이런 데 있고 1의 우측면 선택하니까 여기만 선택한 다음에 여전히 커진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합쳐보면 이렇게 직선이 가다가 뭐 이런 형태로 가고 여기가 x는 1인 형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C도 양수군 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근데 제가 고등수학 하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 하나 할 텐데 증가하면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와 감소하면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는 졸라 다른 함수라고 했어요.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 출제자의 옵션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증가한 함수를 선택했을 때가 문제가 훨씬 쉽습니다. 감소한 함수를 선택하면 문제가 더 어렵죠. 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증가한 함수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아닌 그래도 역함수와의 교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증가하는 함수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반드시 y는 x 위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역함수 대신에 y는 x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감소한 함수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이외의 지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이런 함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시험지 앞쪽에 있어. 그럼 증가함수야. 시험지 뒤쪽에 있어. 그럼 감소함수예요. 모의고사 마찬가지야. 뭐 29번이야. 당연히 감소함수다. 증가함수를 먼저 보고 있으면 안 돼. 그건 모르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난이도가 완전히 다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출연할 포지션이야.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래. 너는 감소하는구나. 그러면 99%의 확률로 바로 정답에 도달합니다. 망했네? 증가하잖아. 이럴 일이 없어요. 알겠죠? 근데 기계적으로 증가부터 해볼까? 이런 짓 좀 하지 마. 문제를 내는 사람이 마음을 읽으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쓸데없는 시간 쓰지 말고. 어쨌거나 이런 함수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반대로 그러면 만약에 얘가 감소한 함수다라고 하면 A도 음수고 C도 음수여야만 가능하겠죠. 그림 그려보시면 알아요. 알겠죠? 네. 요걸 생각하는 건 뭐까지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것까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1의 우측에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이거 2차 함수는 우리가 배운,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 배운 함수지만 단주 함수가 아닌 함수인 거죠. 감소했다 증가하거나 증가했다 감소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쨌거나 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존재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해됐어요? 근데 땡큐하게도 교점의 x좌표가 다 나와 있잖아요. 맞아? 나는 이 1번을 사실 안 풉니다. 왜? 이 시스템이잖아. 감소일 가능성이 높다니까? 한번 확인해보게. 같이 망하는 과정 한번 확인해보자고. 자, f-2는 그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인데 이게 마이너스 2여야 돼요. y는 x에 교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f1은 a 더하기 b인데 이게 연속이기도 해야 되니까 c 더하기 3하고도 같아야 되죠. 그리고 이게 1이기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a, b를 구해서 확인해도 되지만 여기만 확인해도 c가 뭐 나와버려요? 마이너스 2 나와버리고, 그렇다면 c가 양수라고 간주했던 우리의 가정이 잘못됐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문제는 눈치를 까기가 더 쉬운데, 제가 감소한 함수의 역함수와의 교점은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항상 홀 속에 존재한다고 했잖아. 정 가운데 있는 애가 y는 x 위에 있는 애고 나머지는 y는 x의 대칭으로 형성된다고 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1이 있고 여기 마이하고 여기 2가 있으니까 1,1 지나고 마이, 2 지나고 2, 마이 지난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 더 힘을 실어주죠. 감소함수의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해하겠니?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교점 자체가 뭐가 되냐면 마이, 2예요. y가 아니고. 왜냐면 이 두 개가 y는 x의 대칭 구조라고 했잖아. 알겠죠? 예. 그리고 1,1이고 2, y인 겁니다. 이거는 뭐 수학처럼 딱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고등수학 하에서 그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들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했다라고 하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F1은 연속성 때문에 A 더하기 B이면서 C 더하기 3이면서 동시에 1이다. 여기서 C가 마이너스 2이고 A 더하기 B가 1임을 얻죠. 그 다음에 F-2든 F2든 하나만 쓰면 될 거예요. 왜냐면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성립할 거거든. 알겠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인데 얘가 2예요. 그럼 얘랑 연립하시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b는 3분의 4다. 답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 나옵니다. 계산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시간도 아깝다 이거야. 이게 틀렸다는 거 확인하는 시간도 아깝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문제 포지션을 보고 너는 감소함수야 이러고 문제 풀기 시작하란 말이죠. 그럼 답 나왔는데 뭘 증가할 때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짓을 왜 하고 있냐.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특히나 객관식이라면. 알겠죠? 물론 연습할 때는 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시험 볼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넘어가도 되겠니? 넘어가도 돼요? 네. 이 페이지는 230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 fx가 있다. 얘가 불연속이 되는 fx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뭐냐면 내가 연속과 불연속을 판정할 때 제일 손쉬운 방법 뭐라고 했죠? 그래프 그리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프 그리면 돼요. 선생님 이걸 그리라고요? 아니 얘를 그린다면 정선을 끄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fx를 그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근데 그리라고 힌트를 주지 않냐?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아무튼 그릴 수 있는 거잖아. 이차함수 못 그려 해서 못 그리는 사람도 없잖아. 맞아?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x는 1의 대칭이죠. 맞아? 두 번째 얘는 y축 대칭이잖아. 이거 둘 다 알죠? 제가 워낙 강조했던 부분이라. 근데 이제 그 하수들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푸는데 그래프 다시 그릴 거니까 지금 이거 뭐 그리지 마세요. 알겠죠? 네. 마이부터 1까지 있다고 하면 얘가 마이부터 1까지 있다고 하면 3x의 제곱 뭐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잖아. 맞잖아. 그러면 뭐 2, 얼마 지나니까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일 거란 말이죠.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가 지금 x는 1이잖아요. 그럼 x는 1에 대칭해야 되니까 1에 대칭해야 되니까 여기 하나 더 있나 보다. 이렇게 대칭 구조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또 y축에 대칭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있나 보다. 이렇게 대칭 구조로 이렇게 그리다 보면 주기함수인가? 이렇게 뒤늦게 주기함수를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지. 그지? 근데 이 주기함수를 안 그려보고 바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y축 대칭하고 다른 거랑 선대칭 두 개 결합되어 있으면 일단 무조건 주기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우는 관점이 아닙니다. 자, 제 말 잘 들어봐요. 이 식은 y축의 대칭이기도 하지만 독립변수의 부호를 네 마음대로 바꿔도 fx는 변경되지 않는다. 그대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여기에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말이잖아. 그럼 오른쪽은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말이잖아. 얘하고 얘가 차가 2입니다. 차가 상수이면 주기함수잖아요. 축이네. 아시죠? 네. 차가 상수이면 주기함수예요. 합이 상수면 선대칭, 차가 상수면 주기함수. 그래서 그림 안 그려보고 그냥 식 상태에서 넌 주기가 2인 주기함수군 이라고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지. 납득이 돼야 한대요. 납득이 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짓을 안 해보고 주기성을 우리가 이미 획득을 했기 때문에 그림을 주기성을 이용해서 그냥 그리시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 정이 여기 0부터 6까지니까 마일 쪽은 굳이 안 그려도 되겠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러프하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마이너스 라인이 필요하고 2 라인이 필요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필요하고 여기 하나 필요하고 여기 하나 필요하고 여기까지 가면 6으로 끝나나? 그런 것 같은데 1, 3, 5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는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림이 어차피 근데 정수분 걸러야 돼서 이거 같이 그릴게요.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0, 여기가 마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이제 6입니다. 여기도 그리죠 그냥. 좀 선해 보이니까. 됐죠? 자, 그럼 그래프를 어차피 여기서만 그리면 된다고 했으니까 실제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그죠? 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끝났어요.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잖아요. 0, 6 다 포함이니까 여기도 지금 경계 포함이고 여기도 지금 경계 포함이다. 맞아요? 이게 이제 y는 fx의 그래프인데 어차피 가우스 fx는 그릴 필요가 없는 게 y 값이 정수 단위로 넘나들면 그 점이 불연속점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 불연속점이죠. 여기도 맞아요? 여기도 왜냐면 이게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쪽은 다 1로 떨어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만 세도 되겠는데? 요게 3세트 있는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래서 5 곱하기 3 15개 불연속점을 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제가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죄다 마이너스로 떨어져야 됩니다. 왜? 0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 값은 0일 거예요. 여기까지는 죄다 1로 떨어질 겁니다. 왜? 1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이 값하고 여기 한 점 빼고 여기 이 값까지는 다 1로 떨어지는 거고 여기 이 점만 2에 있는 거죠. 좀 확대해 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너네가 이걸 상상해야 맞지 않겠냐? 이게 이제 그래프가 좁으면 보여주는 데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예. 그래서 그냥 가우스를 씌우게 되면 y 값이 정수가 되는 요 라인에서 불연속점이 발생하는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납득하시면 되죠. 물론 머릿속으로 그래프 상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불연속이라 그랬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를 푸는 목적은 우리의 머리를 사용하려고 푸는 거잖아요. 내가 문제 푸는데 머리를 조금이라도 덜 사용하고 있다. 그럼 향후 나의 수학 실력이 점점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방법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막 노래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 됐어. 그 방법을 쓴다고 하면 그럼 그거 그만 써. 다른 방법 좀 고민해봐. 아니 머리를 안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풀고 있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머리를 아름답게 가꾸려고 문제를 푼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머리가 놀고 있어. 멀티가 가능해. 이거는 공부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집의 난이도를 올리시든지 아니면 문제를 푸는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뇌에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줘야죠. 항상 얘기하지만 뇌를 사용해야 좋아진다니까. 저를 아껴주면 좋아져? 아껴줄수록 나빠져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231번 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이런 것들 중요한 힌트입니다. 근데 1이라고 안 나와있는데 니네 마음대로 1이라고 잡지 좀 마. 나는 그 말 하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1인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최고차의 개수 말도 안 했는데 그냥 1로 잡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알고 보니 1이야. 그래서 본인이 문제를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냥 가.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3차함수. 차수를 준다는 건 fx를 확정하라는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은 문제구나. 아름다운 문제야. 아름다운 문제야. 자, 봐봐, 얘들아. 얘가 3차잖아. 근데 얘는 2차야. 이게 무슨 일이야? 3차 함수에다가 무슨 함수를 곱했는데 갑자기 2차 함수가 돼버려. 차수가 떨어져 버려. 그러면 무슨 생각하게 돼? gx는 다항함수가 아니구나. gx가 상수함수여도 3차를 유지할 거 아니야. 1차 함수면 4차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이 새끼가 존나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확인되죠. 연속인 함수 gx. 아니 위에는 파워 당당하게 3차 함수라고 써놓고 밑에서 갑자기 그냥 연속인 함수야 이렇게 좀 짜라는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얘 다항함수 아니라는 거 눈치를 까야죠. 다항함수가 아니구나. 그러면 선생님 분수함수인가요? 오, 제법인데 근데 이 학생은 중수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고수죠? 힌트는 여기 있어요. 분모가 0이 안 되는 분수함수군요. 소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3차니까 이게 2차니까 니네가 gx가 마이너스 1차 1차 10분의 1
이렇게 생각하기 좋잖아. 맞아 안 맞아? 내 말 맞지? 근데 1차식은 반드시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 줘도 잘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gx는 반드시 2차식분의 어떤 상수꼴이어야 돼. 혹은 2차식분의 1차식꼴이어야 돼. 근데 모양을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얘가 2차식을 분모로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2차식을 분모로 가지니까 차수가 2가 빠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1차식이 있어야만 우측에 2차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2차식은 0이 절대로 되지 않는 2차식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다 푼 거죠 사실상. 이 생각 못하니까 못 푸는 거죠. 이해됐니? 그러면 첫 번째로 gx의 2차식을 뭔지 모르니까요. 근데 여기 1차식이 뭐가 있든지 간에 걔는 얘 아니면 얘여야 되는 거잖아. 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x든 x 더하기 3이든 둘 중에 하나겠지. 맞잖아. 저기 분자에 있는 게 그대로 곱해져서 나올 거니까. 맞지? 그래서 얘를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x 이런 형태인가? 이거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gx를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x 더하기 3인가? 이거 생각,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 fx는 그럼 뭐가 될 거냐면 이 분모를 어차피 약분해줬기 때문에 이차함수로 바뀐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fx가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남은 하나의 인수인 x 더하기 3을 갖고 있는 형태의 3차 함수여야 됩니다. 맞죠? 네. 네? 수업 녹화하고 있으세요? 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뭐 좀 수습해야 할 게 있어가지고. 자, 이제 이러면, 근데 사실 이거는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어. 왜냐면 G0은 1이 되잖아. 이 G0이 1이 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에 fx가 x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됐어? 근데 G0은 1에서 B가 3임을 알려주죠.
맞잖아요. b가 3인 걸 알아요. 맞죠? 예. 그래서 여기다 3이라고 넣어도 돼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게 그냥 2차식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0이 아닌 2차식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0이 아니라고. 그러면 얘 판별식을 썼을 때 a의 제곱 마이너스 9가 아니 12가 나오거든요. 맞아? 이게 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저걸 0이 되게 하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 2차식은 0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맞잖아? 예. 그리고 f1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f1 값을 계산해 보시면 얼마니? a 더하기 4니? 이게 자연수가 되게 하고 이 범위를 만족하는 a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a 자연수겠네. a 더하기 4가 그러니까 정수겠네. a 더하기 4가 자연수여야 되니까. 가능한 a는 마3, 마2, 마1, 0, 1, 2, 3까지만 되잖아. 맞죠? 예. 구하라는 건 G2의 최소값인데요. G2는 그러면 2A 더하기 7분의 5가 되거든요. 맞잖아? 얘가 최소이려면 분자가 최대한 커야 돼요. 절대값이. 그러려면 3을 선택하면 되죠. 13분의 5요. 네. 그래서 13분의 5가 답이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평가원 스타일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기 싫은 놈들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잖아. 니네가 평상시에 잘 안 할 법한 생각을 캐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양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수능을 잘 보는 거고요. 기계처럼 막 유형 몇 개 익혀가지고 문제 몇 개 풀 줄 안다고 우쭐대는 놈들 수능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다. 알겠지? 이게 지금 너네 이제 기출로 이걸 보고 나서 유사한 걸 보게 되면 당연히 잘 풀지. 학습했으니까. 실제 수능의 무게감은 뭔지 알아? 이런 걸 처음 본다는 게 문제인 거야. 시험장에 들어가면 한 5개는 처음 봐요. 이 5개 중에 4개를 맞아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다 맞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새로운 문제를 내가 풀이를 스스로 생산하는 능력이 없으면 수능 못 본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된 애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우리가 수시에 목을 매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예요. 야, 3년 내신 수학 1 찍는 게 수능 수학 1 찍는 것보다 더 쉽다니까? 나 얘기했잖아. 선생님, 전 3년 내신 1도 어려운데 어떡하지? 그니까. 그런 학생이 수능 수학 1 찍는 건 진짜 미라클입니다. 기적이에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불가능하진 않은데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또 막 수능 수학을 잘 보는 게 불가능의 영역이냐, 그렇지도 않은 게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수학이 진짜 재능이 너무 없어가지고 고3 때까지 모의고사 80점을 잘 못 넘었어요. 거의 70 몇 점? 심지어 10월 모의고사도 72점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 학생이 수학을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질문이 완전 날카롭더라고. 막 베겠어. 막 귀 베는 줄 알았어. 난 질문을 하는데 와, 이 새끼 질문 왜 이렇게 날카롭지? 생각하는 능력이 진짜 많이 자랐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수능 수학 96점 맞았어요. 전화해서 나한테 엉엉 울더라고. 난 망한 줄 알았어. 엉엉 울길래 믿을 수가 없는 점수를 맞은 거지, 자기 생각에도. 근데 얘 왜 이렇게 생각을 잘하지? 시험 잘 볼 것 같은데? 라고 내가 생각을 했거든. 아니나 다를까 잘 보더라고. 이렇게 생각한 능력은 여러분은 배신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 막 기출 몇 개 풀어 제껴가지고 나 좀 푸는 것 같은데 이질을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고1 때도 항상 니네한테 강조하는 게 니네 머리로 생각해라. 내가 풀어준 거 외우려고 하지 마라. 기출문제를 풀면서 자꾸 풀이 기억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강조하잖아.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잠깐 단기적으로 좁은 범위의 시험을 살짝 잘 볼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그 짓을 계속하면 진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잘 막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232번 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보면 뭐가 좀 어렵냐, 어려운 느낌이 드나 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해야 되니? 이거 어려운 얘기야? 선생님, fx가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로, 선생님,
x를 0의 왼쪽 접근시키든 오른쪽 접근시키든 혹은 함수 값을 구하든 그 세 개의 값은 모조리 같아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니네가 이제 그 gx를 가지고 얘가 0의 왼쪽 접근을 시켜보라고 하잖아. 근데 gx에 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 식 전체를 0의 왼쪽 접근시켜보면 어때? 어차피 0보다 작으면 이렇다면서. 맞잖아. 위에 있는 식 전체에다가 x를 0의 왼쪽 접근시켰을 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f0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내 말 이해돼요, 안 돼요? 맞잖아. 그러면 아래의 식도 마찬가지지. 0의 우측 접근시킬 수 있죠. 대신에 얘는 그냥 f0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많이 안 많이? 맞잖아. 아이 밑에 빼기구나. 그걸 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 둘을 변변 빼시면 더하면 2f0 그리고 저기 6이라고 나왔죠? 6은 10이다. 그래서 f0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결국은 이 문제 푸냐 못 푸냐는 넌 납득하겠니? 누가 결정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읽어내냐가 결정하는 거야. 저걸 보고 오 존나 매끄럽군 이런 애들 못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자극한 기호나 우극한 기호 대신에 F0을 써도 된다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GX를 무리해서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식 전체에다가 X를 0의 왼쪽 접근시켜야지 이 식 전체에다가 X를 0의 오른쪽 접근시켜야지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사실 실력이 아니고 실력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떻게 읽어내느냐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지. 됐나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233번 2가 아닌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3a를 구하세요. 근데 얘도 이차함수 두 개를 연결하는 거잖아. A를 중심으로. 그러면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뭐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E의 위치 때문에. A의 위치겠죠? A가 2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냐 왼쪽에 있는 수냐 혹은 2랑 같은 수냐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덜어주고 있어요. 2가 아닌 양수 A니까 A가 0과 2 사이일 때랑 A가 2보다 클 때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저를 만족하는 fx의 그래프를 내가 그려본다고 간주를 하면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A가 0과 2 사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분기점이 0과 2 사이니까 여기에 x는 a가 있다고 하면 이런데 2가 있는 거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근데 a의 왼쪽은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그리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 꼭지점인 형태의 이차함수가 하나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a의 오른쪽은 a를 절편으로 갖고 2도 절편으로 갖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니까 이런 형태의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얘가 지금 y는 fx가 되죠. 이해됐니? 물론 여기 어딘가 0이 있겠지만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죠? 두 번째로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만약에 2보다 크다 라고 하면 이런데 a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2는 이런데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데 A의 왼쪽에서는 어차피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니까 다 봤어? 그러면 왼쪽은 너무 가깝다.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지? 오른쪽은 원래 이제 이렇게 오던 애야. 근데 그냥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는 거지. A 우측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래프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함수 값이 0이 되게 하는 C가 1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a 사이에 저하고도 하나 존재한다. 1 더하기 2분의 a는 사실 2와 a의 중점 아닐까요? 저것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아, 2와 a의 중점이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가 1 더하기 2분의 a란 말이에요. 그럼 0과 1 더하기 2분의 a 사이에서 0이 되는 c가 여기 존재하고 있잖아 지금. x가 만나는 점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x는 1 더하기 2분의 a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맞잖아. 예, 뭐 0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럼 이 사이 구간을 전체를 검토를 해봐도 이 함수가 x가 만나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첫 번째 그림이 가조건에 부합하고 두 번째 그림은 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안 어렵지 않나 솔직히? 맞아요? 예. 교육청 기출이거든요. 예. 생각 좀 덜 해야 되잖아. 맞아. 교육청 기출의 특징이 생각 좀 덜하고 계산 좀 더합니다. 평가원 기출의 특징은 생각을 더하고 계산을 좀 덜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물론 100%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도 가끔 좋은 문제가 나와요. 생각을 많이 하는 좋은 문제가 나오고 평가원도 가끔 이딴 거 왜 어떤 놈이 된 거야 이런 느낌인 계산 문제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딱 풀다 보면 느낌이 와요. 교육청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높은 확률로 교육청이.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뭐 계산만 하시면 되거든요.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 2,f야 a,fa와 1 플러스 a, f 1 플러스 a니까 사실은 이제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이 점과 이 점 얘기하는 거 아닌가? 맞죠? 이 삼각형의 면적 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려면 뭐만 필요하면 될 거 아니냐면 이 점의 y좌표요. 얘가 1 플러스 2분의 a, 어차피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냐면 a의 우측이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으면 되거든. 1 플러스 2분의 a를. 맞아. 그럼 y좌표가 1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x 자리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1 플러스 2분의 a를 그냥 집어넣었다고. 납득이 되죠? 네, 이게 나와요. 근데 이거 y좌표 음수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부호 바꿔서 높이로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맞잖아. 네. 그러면 얘가 말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a 곱하기 저거 부호 바꾸면 땡큐야. 1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이죠. 이게 지금 정리해보면 8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될 거거든요. 이게 8분의 1이다. 이것도 식을 유심히 안 보고 다 전개하는 놈도 있더라고. 3차 방정식 인수분해주지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자세히 좀 봐. 뭔가 좀 닮아 보이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산량을 줄여주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a가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f3의 1을 못 구하지 않겠죠? 맞죠? 네, 계산하시면 2 나옵니다. 이건 어떤 그림이 적합한가를 판정하시면 거의 다 풀었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못 풀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풀고 하려고 했는데 문제를 쓱 보니까 다급하게 하는 것보다 잠깐 쉬었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